내간까지 가져간 사람이 방금 나보고 이혼하재요. 추석 다음 날 49평생 한 번도 안 쓰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13층으로 올라왔어요.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 간 이식 수술을 마친 지 사흘. 아직 상처는 욱신거리고 숨쉬기도 힘든데. 그 사람, 제 남편 최강호가 회복실 침대 옆에 서서 말했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마취가 덜 풀려서 헛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눈빛 단 한 톨에 미안함도 없었어요. 딱 정리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죠. 30년 넘게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 내간까지 봤더니 이젠 나를 버린다고. 그래, 그 말 내가 꼭 기억할게요. 그날 회복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가을 하늘이 이렇게 차가운 색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이상한 건 수술 전부터 느꼈어요. 수술 한 달 전 강호는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화하면 회의 중이라던 사람이 그 시간에 카페 음악이 들리더군요. 주머니 속 영수증엔 내가 가본 적 없는 케이크 가게 이름. 그땐 그냥 저 나이에 달달한 게 당겼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바보 같았죠. 회의가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나던가요? 수술 전날엔 더 분명했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준 입원 가방 속에 제가 넣어둔 편지가 사라졌거든요. 그 편지는 혹시 내가 수술 중 못 깨어나면 전해달라고 쓴 거였는데 대신 그 자리에 있던 건 여자 향수 냄새가 가득 뺀 손수건 한 장.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 알아봤어. 모른 척 했을 뿐. 그때부터였어요. 제 몸속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이미 칼자국이 나 있던 건. 울 시간 없어. 지금은 정리부터야. 수술 다음 날 오후 회복실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어요. 강호는 보호자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휴대폰만 내려다봤고 저는 벽시계 초침이 뛰는 소리로 마음을 고정했죠. 심장이 쿵 떨어질 때마다 생각을 쪼갰습니다. 첫째, 돈. 둘째, 명의. 셋째, 관계. 법정으로 가는 건 마지막 카드. 우리는 생활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난 당신 수술 동의서에도 사인했어. 근데 이건 내 3동의서야. 왼손으로 폰을 잡고 오른손 엄지로 금융 폴더를 눌렀습니다. 공동 사용 계좌의 자동이체 목록 불필요한 외식, 카페 정기 결제, 정체 모를 렌터카 비용, 취소, 정지, 한도 축소.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는 사이 저는 약국 매출입금 계좌를 제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을 넣었고 POS 관리업체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 초기화를 요청했어요. 영업 허가증도 제 이름, 약품 매입 신용도 제 이름. 생활의 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집 살림 내가 돌렸지. 그러니 멈추는 것도 내가 한다. 강호가 물었죠. 뭐하냐?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혼 얘기 꺼냈잖아. 각자 살 준비하는 거지. 그는 씩 웃더니 서로 깨끗이 가자 라고 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을 제출했어요. 아들 지훈 1순위, 나머지 보장부는 선영 본인. 누구의 간으로 살아있는지 서류가 기억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고마움이 서류로 남는 시대라면서요. 회복실 옆 의자에 약국 거래장부 사본을 펼쳐놓고 체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빠져나간 식음료 도매 항목 금액이 이상하게 커졌어요. 약국과 상관없는 품목 코드. 누가 봐도 카페 쪽 대량 발주. 강호가 친구 카페 도와주느라 잠깐 결제했어. 라고 얼버무리던 날이 떠올랐죠. 그 친구가 누군진 저는 곧 확인하게 됩니다. 말 대신 숫자를 믿자.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거든.
그날 밤 간호사 교대 시간을 기다렸다가 약국 CCTV 원격 접속을 켰습니다. 새벽 배송이 들어오면 누가 문을 열어봤는지, 누가 키를 쥐고 있는지. 지난주 화요일 6시 12분 강호가 아닌 낯선 여자가 셔터를 올리고 들어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긴 코트, 하이힐,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으며 매대를 훑는 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안을 익숙하게 돌아다닌다.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생활권에 침입한 거죠. 내 일터에 들어왔네. 내 손으로 쫓아내면 되지.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약국 출입 비밀번호 변경, 키 관리 대장 제작성, 거래처 배송지 수령 자선형 단독.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죠. 요즘 결제 처리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 직통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생활의 수도꼭지가 제 손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가을비가 유리창을 때리던 밤, 지훈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들, 엄마 조금 아파. 근데 걱정하지 마. 오래 준비했어. 준비. 맞아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작은 반찬 가게 인수 제안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약국 옆 공실로 남은 1층 상가 임대 문의가 끊겼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약밥. 어르신들이 약 드시고 바로 죽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공간. 수익보다 관계가 쌓이는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 흡수력. 누가 옆에서 카페를 차려도 동네 사람 발길은 자연히 이쪽으로 몰리게 만드는 발상. 싸우는 게 아니라 빼앗아오는 방식입니다. 이겨서 조용해지자. 그게 제일 큰 소음이니까. 강호는 여전히 병원 침대 머리맡에서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와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건물 관리비 연체 알림을 열어봤죠. 아, 이 사람. 수술 전날에도 관리비를 미뤘군요. 연체는 핑계 없는 사실이라 저는 관리실에 요청했습니다. 담당자 연락 앞으로 저에게 주세요. 이번 달은 제가 정리할게요. 관리실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달 밤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쓰레기 배출을. 그분이 남긴 흔적 사진이 제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우리 집 지정 스티커가 아닌 봉투, 카페 로고 티슈, 영수증 한 장. 증거는 조용하게 모이는 법이죠. 밤 11시 병동은 잠잠했고 링거는 반쯤 비어 있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열고 마지막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공동계좌 자동이체 정지, POS 관리자 권한 회수, 보험 수익자 변경, 약국 출입 배송 통제, 건물 관리 채널 전환, 옆 상가 인수한 초안 정리. 당신은 말로 정리하고 난 시스템으로 정리해.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곧게 지나가고 병실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을 작은 봉투에 담아 마음 서랍에 넣었어요. 열어보지 않을 봉투. 대신 내일 아침 9시에 열어볼 새로운 메일함을 만들었죠. 제목 다시 봄. 이제 내 손으로 나를 살릴 거야. 아침. 간호사가 커튼을 젖히며 웃었습니다.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좋아졌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반쯤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곧 누군가는 아주 조용히 살아남는 법의 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 내 간으로 살잖아. 그러니 내가 사는 법부터 배우세요. 오늘은 서류로 말하자. 말은 바람이고 도장은 기록이니까. 아침 9시 정각 병원 로비 카페에서 노트북을 폈다. 어젯밤 체크리스트의 첫 줄공실 상가 인수. 부동산 중개인의 착신 전환을 받아 전자계약 사전 검토서를 열어본다.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전대 금지 조항. 빈틈이 없다.
나는 약국 영업허가증 사본과 인감증명, 통장 사본 PDF를 폴더에 저장하고 메모 파일 제목을 다시 본 마이너스 준비로 바꿨다. 이름은 미리 정해둔 셈이었다. 약 드시고 바로 미음 드시게 약과 밥 그게 우리 삶이야. 중개인은 반신반의했다. 사장님, 옆 건물에 곧 카페 들어온다던데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카페는 유행을 판다. 나는 생활을 판다. 동네 어르신들은 유행이 아니라 관성을 따라 움직인다. 동선이 정해지면 발이 기억한다. 달달한 커피 냄새 좋아요. 그 냄새 맡으면서 죽 한 숟갈 더 드시면 저한테 좋죠. 정오 무렵 식품위생업 신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주방 배치 동선 최소화, 미음 죽수제 반찬 6종, 보건증 기존 아르바이트 이모 2분, 건강검진 예약, 원가표 쌀 야채 사골 베이스, 약국 거래처와 묶음 발주로 단가 절감, 포스 메뉴 프리셋 혈당 케어 죽, 저염 미역국, 감기 케어 티. 서류가 늘어날수록 머릿속은 더 맑아졌다. 분노는 종이에 쓰며 증발하고 계획만이 남는다. 어머니, 오늘은 쑥 차요. 무릎에 바람 드는 날엔 이게 좋아요. 오후 2시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관리실장님이 카운터 너머로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밤중 쓰레기 무단 투기, 카페 로고 티슈가 선명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 청소 분리수거는 제가 직접 교육하겠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권한은 확실하게. 연락망은 저로 일어나 하세요. 문제 생기면 제가 답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약국 단골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사장 양반, 갱년기 약 말고 속이 쓰려. 나는 진열대에서 저염 제산제를 건네며 조용히 덧붙였다. 다음 달부터는 옆에서 미음도 드실 수 있어요. 어르신 눈이 반짝했다. 약 먹고 밥 먹고 좋지. 나는 웃었다. 이 반짝임이 매출보다 오래가는 기반이다. 한 분 한 분이 광고예요. 동네는 입소문으로 움직이니까. 저녁 6시 공실 상가 앞에 섰다. 문은 오래된 경첩 소리를 냈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다. 테이프로 동선 가이드를 바닥에 붙였다. 입구에서 오른쪽 첫 테이블은 저염석 식석 어르신 2분이 앉을 너비. 창가 좌석은 손자와 함께 키 낮은 의자와 책 한 권. 사람이 앉을 자리를 먼저 정하면 이야기가 붙는다. 이 공간은 장사가 아니라 관계를 팔기 위해 열 것이다. 간판은 다시 봄. 너무 예쁘네. 내 나이에도 어울려. 그때였다. 문 밖에서 하이힐 소리가 멈췄다. 고개를 드니 낯익은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긴 코트, 매끈한 네일, 그리고 미소. 이 동네에 최근 생긴 카페의 사장 강민서. 이름은 몰라도 냄새와 걸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기 오픈하실 거라고요? 타이밍이 참 겹치네요. 나는 먼지를 털던 장갑을 벗고 천천히 마주 섰다. 그녀는 가게 안을 훑으며 일부러 말했다. 카페 옆에 죽집이면 손님들 향이 좀 섞일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쑥과 대파 향이요. 커피랑 같이 맡으면 금방 배고파지죠. 옆집끼리 상생해야죠. 손님이 배고프면 서로 좋잖아요. 그녀의 웃음이 살짝 구겨졌다. 저희는 젊은 층 타깃이라 어르신들 동선이 좀. 나는 말끝을 받았다. 편하게 어르신이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이 동네 지도예요. 길도 사람도 그분들이 정해요. 유리문 밖으로 석양이 번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그래도 요즘은 감성 카페가 잘 되거든요. 나는 간판 스케치를 들여다보며 답했다. 그럼 더 좋죠. 감성은 옆에서 맡고 밥은 여기서 드시니까. 내일 새벽 출입 비밀번호 바꿉니다. 약국 쪽 문은 제 책임이에요. 그녀는 안 해. 하고는 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로 멀어질수록 내 심장은 잔잔해졌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 흐름만 바꾸면 된다. 동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만 설계하면 누군가는 자연스레 한 발짝 뒤로 밀려난다. 내 간으로 사는 사람, 내 동네에서 날 밀어낼 순 없어. 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공간을 둘러본다. 내일 아침 첫 발주쌀, 무, 대파, 생강, 다시마. 그리고 작은 화분 2개. 봄맞이 프리지아. 향기는 사람을 데려온다. 향기가 추억을 만든다. 그 추억은 다시 봄에서 시작될 것이다. 환영해요, 내 삶의 손님들. 오늘부턴 새벽 공기까지 내 거예요. 아직 해가 뜨기 전 병원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간호사에게 잠깐 외출 허락을 받고 외투를 챙겼다. 차를 몰고 약국 건물로 향하는 길, 창밖에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옆 상가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2분 영업 준비치고는 너무 이른 시각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왜? 차 시동을 끄고 가만히 지켜봤다. 옆 카페 유리문 안쪽에서 강민서가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가 머리를 묶으며 전화를 받았다. 오늘부터는 죽집보다 먼저 열어요. 손님들 아침에 우리가 잡아야죠. 그 순간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체력을 더 쓰는 법이다. 나는 약국 쪽 문으로 걸어갔다. 휴대폰으로 출입 비밀번호 변경을 마치고 경비 센서에 새 카드를 찍었다. 삑! 짧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 들어서자 쌓아둔 발주 박스들이 한쪽 벽에 줄지어 있었다. 쌀, 무, 다시마, 대파 모두 어제 주문한 품목들이다. 사람이 오기 전 준비부터 하는 거죠. 주방 한켠에 작은 인덕션을 올리고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다. 대파 향이 퍼지자 건물 복도에 은근한 냄새가 돌았다. 문득 옆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민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사장님, 벌써 영업 준비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들은 아침이 빠르니까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향 좋죠? 속이 편해지는 냄새예요.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첫 손님이 왔다. 지팡이를 짚은 김노인,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사장, 속쓰려 죽 한 그릇만. 나는 웃으며 안내했다. 옆으로 가세요, 김어르신. 오늘 첫 개시 손님이시네. 그 뒤로 어르신 셋이 연달아 들어왔다. 옆 카페 문은 열려 있었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이 동네 발걸음은 내가 정해요. 9시 무렵 약국과 죽집 사이 테이블은 이미 꽉 찼다. 민서는 몇 번이나 가게 앞을 지나쳤지만 들어오진 않았다. 그녀가 들고 있던 전단지 묶음이 점점 구겨지는 게 눈에 보였다. 점심 전 나는 슬쩍 그녀 가게 앞을 지나며 한마디 건넸다. 손님들 금방 오실 거예요. 아침 드시고 커피 마시러. 그렇게 같이 살면 되죠. 저쪽이 먼저 손을 댔네. 그럼 내가 웃을 차례죠. 점심시간 전 옆 카페 앞에 낯선 택배 트럭이 섰다. 2명의 남자가 커다란 LED 간판을 내리고 카페 출입구 위에 걸기 시작했다. 모닝브루 30% 할인 오전 7시부터. 아침 시간대 선점용 무리수였다. 나는 죽집 안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눈으로만 담았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힘을 더 쓴다. 어제 새벽에 이미 확인한 진리였다. 할인, 전, 무료도 할 수 있는데. 곧바로 계산대 옆 화이트보드에 커다란 글씨로 적었다. 오전 79시, 죽 주문 시 쑥차 무료. 죽을 먹고 차를 마시러 옆으로 가는 것보다 차를 여기서 무료로 받는 게 더 끌릴 게 분명했다. 죽집 안에 퍼진 대파와 쑥 향이 이미 이긴 경기라는 걸 알려줬다. 김 어르신, 오늘 차는 서비스예요. 무릎에 바람 드는 날엔 쑥이 좋아요. 그날 오후 약국 거래처 직원이 들러 소곤거렸다. 사장님, 옆집에서 단체 주문 얘기 나왔다가 취소됐다네요. 아침 손님이 생각보다 없대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향 하나 말 한마디로도 발걸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민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동네 장사에서 제일 비싼 건 손님의 마음이에요. 저녁이 다가오자 카페 쪽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뉴트로 감성데이라며 스피커를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은 것이다. 죽집 안의 어르신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네, 선영입니다. 옆집이 소음 기준을 넘긴 것 같아요. 어르신들 불편해하셔서요. 10분 뒤 관리소 직원이 와서 소리를 줄이라고 요청했다. 음악은 뚝 끊겼다. 시끄럽게 이기는 건 오래 못 가요. 마감 시간 전 나는 옆집에 일부러 들렀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민서에게 말했다. 아침 할인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어르신들은 할인보다 정에 움직이시거든요. 그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 동네 제가 30년 지켰어요. 그게 제 할인율이에요. 저녁 하늘에 초승달이 걸렸다. 오늘 하루 나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옆집 간판 불빛은 유난히 초조해 보였다. 둘이 연결돼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날 저녁 죽집 뒷문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옆 카페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커피 머신 소음에 묻히긴 했지만 나는 귀가 익숙했다. 민서 씨, 조금만 기다려. 곧 다 정리돼. 강호였다. 간 이식 받은 지 보름도 안 된 사람이 여기까지 와 있었다. 환자복 대신 향수를 입고 다니나 보네. 나는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려놓고 카페 유리문 그림자에 시선을 고정했다.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선영 씨 쪽은 제가 알아서 해요. 죽집 얼마 못 갈 거예요. 그 말에 강호가 대답했다. 그래도 약국 매출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나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다. 이 대화는 증거가 아니라 전략 지도의 한 조각이었다. 상대가 계획을 말할 땐 경청이 답이죠.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열어 단골 네트워크 채팅방을 켰다. 주요 멤버는 아파트 부녀회장, 관리사무소 팀장, 그리고 약국 옆 꽃집 사장.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옆집에서 이상한 얘기 들리면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꽃집 사장이 바로 답했다. 오늘도 커피 빼다가 죽집 냄새 싫다는 얘기하던데요. 나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냄새, 그럼 향을 더 진하게 해야겠네. 다음 날 아침 미음 끓이는 솥에 평소보다 대파와 마늘을 넉넉히 넣었다. 향이 건물 전체에 퍼지도록 환기창을 살짝 열었다. 어르신 손님들이 들어오며 냄새 좋다를 연발했다. 그 소리가 카페까지 흘러갔는지 민서의 표정이 굳었다. 점심 무렵 부녀회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영 씨, 카페에서 약국 임대료 얘기하고 있더라고. 곧 주인이 바뀐다던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건물 주인이 접니다. 바뀔 일이 없죠. 그 순간 부녀회장이 껄껄 웃었다. 그럼 그쪽은 허풍이네. 허풍, 좋아요. 허풍은 크게 터질수록 재미있거든요. 그날 밤 나는 강호 명의로 남아있는 공과금 청구서를 모아 한쪽에 쌓았다. 그가 아직 주인 행세를 하려면 곧 이 금액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게임판은 이미 깔렸고 나는 첫 수를 던진 셈이었다. 타협은 약자가 먼저 꺼내는 카드예요. 다음 날 오후 약국 뒷문이 두드려졌다. 열어보니 강호였다. 수술 후 처음 보는 얼굴. 회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시선은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아, 우리 이대로 싸우지 말자.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정리, 뭘요? 당신 인생을요? 아니면 제 인생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하니 카페 쪽이 요즘 어렵대. 너도 옆가게 장사 시작했으니 서로 선만 지키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선만 지키면 누가 이 선을 긋는데요?
그는 대답을 못하고 눈만 피했다. 나는 이미 내 선을 그었어요. 건물 등기선, 은행 계좌선, 그리고 동네 발걸음선. 나는 계산대 서랍을 열어 지난주 매출 집계표를 꺼냈다. 죽집 오픈 일주일 만에 옆 카페의 예상 매출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그리고 약국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5% 상승. 이게 현실이에요, 강호 씨. 이걸 무너뜨릴 권한은 당신에게 없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잖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예정? 내가 가져간 게 예정인가요? 아니면 내 돈 빼돌려서 다른 여자 가게 차린 게 예정인가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굳었다. 정은 밥에, 돈은 계좌에, 가는 몸에, 그게 당신이랑 나의 전부예요.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공과금 청구서 뭉치를 꺼내 그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 명의예요. 안 내면 신용에 빨간 줄 가겠죠. 그는 종이를 훅다 말고 한숨을 길게 뱉었다. 나는 덧붙였다. 참, 관리사무소 연락도 이제 제 번호로 가니까. 집주인 행세는 더 못해요. 그는 모자를 고쳤으며 문을 나갔다. 발걸음이 무겁게 멀어졌다. 나는 그 등을 보며 생각했다. 타협이 아니라 포기의 발걸음이었다. 이제는 내가 선을 지우고 새로 그릴 차례예요. 저쪽이 움직일 땐 이미 늦은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부녀회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영 씨, 옆 카페에서 할인 쿠폰 뿌리더라고. 약국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도 나눠주던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할인 쿠폰은 돈으로 사는 호기심, 하지만 습관은 돈으로 못 산다는 걸. 민서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럼 전 동네 전용 포인트를 만들죠. 그날 오후 약국과 죽집 포스를 연동해 동네 건강 포인트 제도를 시작했다. 약국에서 약을 사면 포인트 적립, 죽집에서 식사하면 2배 적립. 한 달에 한 번 포인트를 쌀계란 김치로 교환 가능하게 했다. 어르신들은 포인트 적립 영수증을 받아들고 이게 진짜 해자네라며 웃었다. 어르신, 이건 쓰셔야 쌓여요. 꼭 자주 오세요. 이틀 뒤 꽃집 사장이 슬쩍 다가와 귀띔했다. 카페 사장, 강호 씨랑 저녁마다 앉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벤트 한다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준비해야죠. 바로 부녀의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다. 이번 주 토요일 죽집에서 무료 혈압혈당 체크 진행. 검사 후 죽 50% 할인. 행사는 소문보다 건강검진이 빨라요. 토요일 아침 죽집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꺼내놓고 간단한 건강 상담까지 해주니 동네 어르신 대부분이 모였다. 그 사이 옆 카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감성음악회를 중계했지만 자리 절반이 비어 있었다. 점심 무렵 강호와 민서가 함께 죽집 앞을 지나갔다. 민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나는 대답 대신 손님들에게 쑥차를 나눠주며 말했다.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세요. 겨울엔 대파가 최고죠. 향이 멀리 퍼지죠. 좋은 건 같이 나누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부녀회장은 나를 보며 한마디 했다. 이 동네는 이제 선영 씨 향이 나네. 나는 웃었다. 이제 반격이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었다. 저렇게까지 한다고? 그럼 2번 갚아줘야죠. 목요일 아침 죽집 앞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었다. 봉투에는 옆 카페 로고가 찍힌 종이컵과 빵 포장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게다가 쓰레기 봉투에는 우리 가게 지정 스티커가 아닌 아무 동네 쓰레기 봉투가 붙어 있었다. 어르신 손님 2분이 눈살을 찌푸렸다. 사장님, 누가 이런 짓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금방 치울게요. 하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올라왔다. 첫 번째 갚음은 기록으로. 나는 쓰레기 봉투를 장갑 낀 손으로 조심히 들어 올렸다. 휴대폰 카메라로 내용물을 3장 찍고
관리사무소와 구청 환경미화팀 단톡방에 전송했다. 타점포 쓰레기 무단 투기 사진, 위치 죽집 앞. 5분도 안 돼 관리소 팀장이 답장을 보냈다. 선영 사장님,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CCTV 확보할게요. 그날 오후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공문이 발송됐다. 첫 번째 되갚음 완료였다. 두 번째 갚음은 사람들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죽집 입구에 대형 화분을 2개 배치했다. 한쪽엔 향이 강한 프리지아, 한쪽엔 허브 로즈마리. 길목이 좁아져 쓰레기 봉투를 둘 공간이 사라졌다. 게다가 향이 건물 입구 전체로 퍼졌다. 손님들이 들어오며 말했다. 아, 향 좋다. 여기서부터 죽집인 줄 알았네. 그날 저녁 부녀회장이 전했다. 카페 쪽 사장이 오늘은 쓰레기를 멀리 버리더라. 향은 사람을 부르고 냄새는 사람을 밀어내죠. 하지만 방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주말 오전 민서가 죽집 바로 앞에 이동식 커피차를 세웠다. 무료 커피 시음회라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죽집으로 들어오던 어르신들에게 종이컵을 쥐어주며 속은 커피로 달래야죠 하고 웃었다. 나는 계산대에 있던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나갔다. 어르신, 속은 따뜻한 죽으로 채우세요. 커피는 죽 먹고 드셔야 속이 편하죠. 주전자의 김과 대파 향이 골목을 휘감았다. 순식간에 커피 향이 묻히고 줄은 다시 죽집 쪽으로 몰렸다. 한 번은 규정으로, 한 번은 향으로, 이게 2번 갚는 법이에요.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선영 사장님, 이번 주 동네 소식지에 건강식 특집 인터뷰 나가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죠. 향이랑 맛은 직접 맡고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 주 죽집 매출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옆 카페는 아침 점심 매출이 모두 떨어졌다. 방에는 오히려 광고가 됐다. 입으로 던진 건 귀로 다시 맞게 하면 돼요. 월요일 오후 약국 단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사장 양반, 옆 카페 사장이 그러던데. 죽집 재료가 오래된 거 쓴다고.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 이건 장사 방해를 넘어 명예훼손이었다. 그 입 제가 살려드릴게요. 오래 쓰게. 나는 곧장 거래처 검사 성적서를 꺼냈다. 모든 쌀, 채소, 육수 재료가 최근 입고분이며 유통기한 원산지까지 명확히 기재된 문서였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 부녀회단골 네트워크 방에 올렸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 자료 보여주세요. 그리고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동네 음식은 우리 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론은 직접 확인한 사람이 만드는 거죠. 다음 날 일부러 죽집 주방문을 활짝 열었다. 대파 써는 소리, 국물 끓는 김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오전 장사 전 어르신 5분이 주방 앞에 서서 구경했다. 깨끗하네. 이게 오래된 거면 우리 집은 돌덩어리 먹는 거지. 웃음소리가 퍼지며 카페 쪽 소문은 1시간 만에 희석됐다. 점심 무렵 꽃집 사장이 뛰어왔다. 선영 씨, 카페 사장이 SNS에 옆가게 음식 위생 불량이란 글 올렸어요. 나는 휴대폰을 열어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곧바로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점검 요청드립니다. 전 주방 개방 중입니다. 1시간 뒤 위생 점검 차량이 도착했고 결과는 이상 없음.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여기 주방은 교과서네요. 위생 점수 100점 공문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녁 나는 그 공문 사진을 SNS에 올렸다. 동네 사람들 덕분에 깨끗하게 지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폭발했고 몇몇 손님이 카페글 캡처를 댓글에 달았다. 거짓말 치면 이렇게 됩니다. 카페? 거기 이제 안 간다. 민서는 결국 SNS 글을 삭제했지만 삭제는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그 흔적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오래 남았다. 입으로 깎은 건
입으로 갚게 돼 있어요. 돈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사람 발목은 제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 약국 계산대에 앉아 있는데 강호가 들어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선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석 카페가 자금이 좀 막혔어. 내가 건물 주니까 임대료 한두 달만 미뤄주면 안 되겠냐? 그 건물 담보 대출 내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거 알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중에 갚을게. 우리 사이에 이런 건 좀. 나는 계산대 서랍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임대료 3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에 빨간 줄을 그으며 말했다. 이 조항, 강호 씨가 변호사한테 받아 적어준 거예요. 기억 안 나요? 당신이 만든 줄에 당신이 걸린 거예요. 그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내가 직접 은행에 얘기해 볼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은행 채무자는 나예요. 당신은 이 건물과 아무 법적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민석 카페 임대 계약서에도 제3자 대납 불가 조항이 있어요. 대출이자 한 번이라도 밀리면 바로 경매 절차 들어가죠.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럼 민석에게는? 나는 담담히 말했다. 계약 해지 후 재임대. 대기자 명단에 벌써 3팀 있어요. 강호 씨, 자금 압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는 서류 봉투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돌아섰다. 문을 나가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나는 봉투 안을 흘끗 봤다. 민석 카페의 미납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가 빼곡했다. 합계 금액은 3자릿수에 달했다. 그걸 사진 찍어 폴더에 저장했다. 이건 곧 확실한 압박 카드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부녀회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동네 가게는 제때 세금 공과금 내야 유지됩니다. 기본이 지켜져야 우리 생활이 편하죠.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그중엔 카페 쪽 얘기 들었어요. 힘든가 보내라는 글도 있었다. 나는 그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돈줄을 쥐면 말줄도 쥐게 돼요. 공짜로 사람 모으는 건 오래 못 가요. 오늘 그걸 보여줄 거예요. 토요일 오전 부녀회장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다. 선영 씨, 옆 카페에서 건강식 무료 나눔한다네요. 죽이랑 샐러드 다 공짜래. 나는 웃음이 났다. 그들이 무료로 주는 죽과 샐러드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량 생산 냄새는 멀리서도 납니다. 점심 전 일부러 카페 앞을 지나며 들여다봤다. 스티로폼 박스에서 꺼낸 샐러드, 그리고 대형 냄비에서 국자로 푸는 죽. 향은 밍밍했고 색은 탁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우리 타깃은 거기에 없다. 곧장 죽집으로 돌아와 준비해둔 건강식 시식회를 시작했다. 메뉴는 저염 미역국, 혈당 케어 단호박죽, 감기 케어 대파차. 포인트 적립 손님에겐 1인분 무료 제공. 어르신들이 입구에 줄을 섰다. 이건 우리 손으로 끓인 거예요. 맛보시면 압니다. 시식회 도중 일부러 주방을 전면 개방했다. 쌀 씻는 소리, 대파 써는 소리, 국물이 보글거리는 냄비.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동네 맛집, 해시태그 건강밥상, 해시태그 믿고 먹는 죽집.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퍼졌다. 점심 무렵 카페 쪽 줄은 절반으로 줄었고 죽집 앞은 오히려 길어졌다. 부녀회장이 와서 귓속말했다. 선영씨, 카페 음식 맛없다고 돌아서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옆에서 받은 죽 버리고 여기 와서 먹더라고. 배는 정직해요. 맛없는 건 못 삼키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약사협회 지인까지 찾아와 죽집을 건강식 인증업소로 등록해주겠다고 했다. 이 인증 로고가 붙으면 건강보험공단 지역 소식지에도 소개된다. 이건 무료 이벤트보다 훨씬 오래가는 광고다. 그날 저녁 민서가 죽집 앞을 지나며 한마디 던졌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우리도 오늘 꽤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들 건강 챙기시는 날이었죠. 그리고 덧붙였다. 저는 내일부터 예약 손님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공짜 맛은 하루, 신뢰 맛은 평생이죠. 사람 입은 칼보다 날카롭죠. 하지만 날이 서 있으면 더 쉽게 부러집니다. 월요일 아침 꽃집 사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선영 씨, 카페 사장이 단골들한테 죽집 사장은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라고 떠들고 다녀요. 순간 숨이 막혔지만 곧 평정심이 돌아왔다. 그건 이미 옛 뉴스였고 지금의 나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 얘기 오래 쓰게 해줘야죠. 뒷감당까지. 나는 바로 부녀의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간 기증하고도 버려진 얘기 숨긴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전 건강을 지키는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올린 사진은 기증증서와 최근 건강검진표. 건강하게, 당당하게 산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제가 숨기지 않으면 누군가 무기로 쓸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약국에 온 어르신이 말했다. 사장님 얘기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힘이 돼야지. 저녁 무렵 부녀 회장이 전했다. 카페 사장 얘기 다들 불편해하네. 심지어 몇 명은 아예 그 집 안 간다고.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꽃집, 미용실, 슈퍼 사장들에게 부탁했다. 혹시 옆 가게 얘기 나오면 그냥 제 얘기 들으셨다고 해주세요. 덮어줄 필요 없어요. 그날 밤 강호가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서 얼굴은 굳어 있었고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아마도 여론 반전이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겠지. 말은 입에서 나와도 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이틀 후 부녀의 주최 동네 사랑방 모임에 민서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모임은 정보인맥의 허브였고 배제된다는 건 곧 사회적 고립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죽집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동네에서 이름이 금기어가 되려면 입보다 귀를 움직이면 돼. 기초를 흔들면 건물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수요일 오전 구청 세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박 사장님, 민서 카페 쪽에서 3개월치 재산세가 미납됐네요. 혹시 건물주로서 아시나요? 나는 잠시 웃음을 참았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 빚 저는 안 막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은행 지점장이 약국으로 찾아왔다. 사장님, 카페 세입자명의 대출이 연체됐습니다. 혹시 임대료 미납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대비 중입니다. 그 대비란 이미 한 달 전부터 접수해둔 재임대 대기 명단이었다. 저녁 무렵 부녀 회장이 귀띔했다. 카페 쪽 이번 달 임대료 못 낸대. 강호 씨가 여기저기 전화하더라고. 나는 계산대 및 서류함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꺼냈다. 계약서에 따라 연체 3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재정 악화 사유로 조기 해지 가능했다. 이제 시계는 제 쪽으로만 갑니다. 다음 날 나는 강호와 민서를 불러 약국 상담실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를 건넸다. 민서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거 불법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계약서 조항을 가리켰다. 이건 당신들이 만든 계약서예요. 강호 씨,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이 변호사 통에 넣은 조항이잖아요. 순간 강호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는 그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덧붙였다. 새 세입자는 이미 계약금 걸었어요. 당신들 나가는 날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서의 시간 이제 끝이에요. 그날 저녁 동네 채팅방에 옆 카페 다음 달에 문 닫는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는 속도보다 죽집 예약 전화가 더 빨리 울렸다. 민서와 강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그들의 장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돈이 떨어지면 사람의 민낯이 먼저 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은행 지점에서 전화가 왔다. 박 사장님, 강호 씨 명의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연체 대출, 카드 대금, 미납 세금까지 겹쳤네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즉시 부녀의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이번 달부터 건강 포인트 기부 캠페인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 우리 동네가 함께해요. 어려운 사람은 돕지만 빚은 대신 안 갚아요. 점심 무렵 죽집 앞에 강호가 나타났다. 피곤한 얼굴에 구겨진 셔츠. 그가 낮게 말했다. 선영아, 나한테 300만 원만 빌려줘. 이번 달 카드값만 막으면 숨 좀 쉴 수 있어. 나는 계산대에서 공과금 미납 고지서 사진을 열어 보여줬다. 이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당신이요. 이거부터 내세요. 빚잔치에 초대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민서가 나타나 강호를 잡아 끌었다. 여기까지 와서 구걸하냐고. 창피한 줄 알아. 강호가 민서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가 가게 말아먹어서 이런 거잖아. 순간 죽집 앞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두 사람을 쳐다봤다. 민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 잘못이라고. 그럼 내 빚은 누구 탓인데? 그들의 말싸움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계산대에서 일어나 말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싸움은 다른 데서 하시죠. 손님들 앞에서 무너지는 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날 저녁 동네 SNS에 카페 사장과 남자가 죽집 앞에서 싸웠다는 목격담이 줄줄이 올라왔다. 사진 몇 장이 함께 돌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재정 문제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의 갈등은 장사보다 빠르게 퍼졌고 가게 평판은 하루 만에 바닥을 쳤다. 나는 그저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제 관계의 균열이 경제 붕괴를 가속화할 차례라고. 급하게 파는 사람은 싸게 주는 게 아니라 잘못 주는 겁니다. 목요일 오전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가 왔다. 선영 씨, 옆 카페 사장이 가게를 급매로 내놨어요. 권리금 절반 이하로. 나는 짐짓 놀란 척했다. 절반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네요. 그 물건 제가 직접 볼게요. 오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민서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 기회에 카페 하나 더 하실래요? 권리금 싸게 드릴게요. 우리 서로 좋게 끝내죠. 나는 계약서를 받아 훑으며 물었다. 가게 보증금 반환은 언제 가능하죠? 민서 표정이 굳었다. 그건 인수자가 들어와야. 그럼 제가 인수자 하면 되겠네요. 순간 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동산 사장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그럼 권리금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계약서 보니 시설물 대부분이 감가상각 끝났네요. 이 커피 머신은 중고가 30만 원도 안 나와요. 권리금 0원입니다. 민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나란히 펼쳤다. 말이 안 되는 건 임대료와 세금 안 내고 버틴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은 제 겁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세입자가 아니라 매각 대상이에요. 가게 이름, 간판, 위치 전부 제 손에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계약 체결 소식이 퍼졌다. 죽집 사장이 카페를 인수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를 휩쓸었다. 이제 민서는 가게도 권리금도 보증금도 없이 빈손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나는 빈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자리는 곧 어르신 무료 휴게 공간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죽집 옆 사랑방.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은 결국 제 손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죽집 문을 닫으려는데 강호가 나타났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풀려 있었다. 그가 문틈을 잡고 말했다. 선영아, 나 다 알아. 너가 민서가게 뺏으려고 계획한 거잖아. 이거 동네에 다 소문낼 거야. 소문은 이미 나 있어요. 다만 누가 피해자인지만 다르죠. 강호가 비틀거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가 내 가게 평판 망치면 너도 끝이야. 나는 계산대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 대화 방금부터 녹음 중이에요. 협박은 형사사건인 거 아시죠?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1단계 심리 차단입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지만 다시 기세를 올리려 했다. 내가 은행에 내 대출권 얘기하면. 나는 웃음을 지었다. 은행장,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다음 주에 점심 약속 잡혀 있죠. 그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2단계 사회 차단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도 너 혼자 잘 살긴 힘들 거야. 나는 계약 서류 뭉치 중 하나를 꺼냈다. 여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초안이에요. 이거 내면 제 근처 100m 이내에 못 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불법이 되죠.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게 3단계 법적 차단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 없어요. 그날 밤 부녀의 채팅방에 강호 씨가 죽집 앞에서 소란 피웠다는 목격담이 돌았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짧았다. 역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이네. 강호는 그날 이후 동네에서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퇴출 선고가 됐다. 끝은 언제나 조용하게 오죠. 시끄러운 건 과정일 뿐. 한 달 뒤 동네 부동산 앞 유리창에 전 주인과 무관이라는 문구가 붙은 공실 광고가 걸렸다. 그 자리는 이미 내가 꾸민 죽집 옆 사랑방 공사 중이었다. 무료 혈압 체크대, 대파차 코너, 작은 독서 공간까지. 동네 어르신들이 드나드는 제2거실이 될 곳이었다. 이 자리는 이제 진짜 사람들 자리예요. 강호는 이혼 서류를 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 민서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끊었다. 동네에서 그들의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 꽃집 사장이 말했다. 요즘은 그 둘 얘기 꺼내면 다들 얼굴을 찌푸려요. 죽집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건물은 새 세입자들로 가득 찼다. 나는 월세 수입과 약국 죽집 수익을 합쳐 처음으로 건물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 은행 지점장이 축하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 건물은 완전히 사장님 겁니다. 이제 제가 눈치 볼 사람은 없습니다. 부녀회 회의에서 나는 새로운 동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건강밥상 나눔 주간죽집과 사랑방이 주축이 되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었다. 사람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나는 그 박수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라 이 동네의 중심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옆자리였던 카페 자리에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거기서 대파 향과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그 집, 이제 제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